구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공유 지분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공유 지분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분이 매각 대상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까지 있습니다. 유차를 거듭하다 약 33%의 낙찰이 되었으나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할 물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물건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 물건은 상속으로 진행이 되었고 상속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에 대한 부분만 이 주식회사 우리카드가 경매를 진행시킨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머지 공유자에게 어떤 부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그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부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은 지금 채무자인 공유 지분권자에 대해서 이 가압류를 한 사람이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A, B 그 상속인이 있으면 A에 대해서 B가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B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송달 내용을 보면 여기 가압류권자 김모 씨가 상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1월 17일 날. 그러니까 낙찰일이 1월 17일인데 낙찰 받자마자 상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왜냐? 이 나머지 상속 지분권자도 가압류 해놓고 그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가능성이 이렇게만 보아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의 상가주택에 대한 경매입니다. 아까 아파트 지분 경매와 같은 날 입찰이 진행이 되었고 그러나 이 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면 공유자가 3명이고 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공유 지분권자 외에 나머지 지분권자에 대한 부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뭐 이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필요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집행관들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지분 경매와 관련해서 중요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매수 청구권의 행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나 임차인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민법에서 정해진 공유자이고 임차인은 모든 임차인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공급한 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이 아니고요. 이 법이 좀 복잡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이 경매에 진행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부도 임대주택법이라고 해서 종전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조건으로 임대를 또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도를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우선 매수 청구권 행사를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매각 대상의 일부가 지분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와 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으로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토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 토지가 2필지가 나왔는데 한 필지는 이제 주택 전원주택 부지로 되어 있고 한 필지는 도로 필지로서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게 하나로 일괄 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공유 지분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행사할 때 제대로 준비 못해서 법원에서 우는 사례들도 제법 보았습니다. 행사 방법은 사전에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매각기일, 입찰 당일날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행사하는 방법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경매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적법하게 행사를 하려면 신청서뿐만 아니라 입찰 보증금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입찰자가 없다면 최저 매각 가격으로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입찰자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는 제출하지만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 유찰이 되고 또다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만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은 제공하지 않고 그러면 또 유찰되고 이것은 이러한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1회에만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 당일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이 진행될 때 집행관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종료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이제 경매 개시를 하면서 매각 절차를 개시를 하면서 미리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자신의 사건의 매각 절차가 진행될 때, 그 매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적법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집행관이 미리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판례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준비물입니다. 이 준비물을 제대로 준비 못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신분증, 자기가 누군지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당일 발급한 것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당일 내가 공유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일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초봉이나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부분은 입찰,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한다면 미리 그 당의 경매계나 집행관 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공유자가 입찰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입찰에 참여했다가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못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공유자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만약에 입찰 보증금을 별도로 또 준비해야 되는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나 이런 게 확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입찰 보증금을 따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단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면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그러면 원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면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보관이 돼야 되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나는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서 이렇게 참여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응용 방법입니다. 공유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입찰자로서는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면 결국에는 공유자가 가져가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공유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유 지분을 매수하면 내가 이제 공유자가 되니까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치권 신고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유치권 신고서를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 물건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공유 지분을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분을 취득한 다음 문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명도 파트입니다. 그 명도의 상대방이 공유자이냐 임차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분 취득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반수입니다. 이 과반수의 의미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아닙니다. 2분의 1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의 취득을 내가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 명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과반수에 따라서 보존행위 그리고 관리행위라는 말을 쓰면서 판례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되게 많으니까 예로 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의 1을 취득한 다음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자를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수 지분을 취득하고 다수 지분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수 지분을 취득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 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인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지니까 이 사안이 해당될 때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인 경우에 공유자가 만약에 입찰을 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지분 경매가 아니고 전체 경매죠. 전체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유자가 입찰을 하더라도 우선 매수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입찰자와 똑같은 지위에서 입찰을 합니다. 다만 낙찰을 받으면 이 공유자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분의 1 지분권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에 상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상계 신청은 반드시 매각 허가 결정 전에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상계 신청을 하게 되면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잔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공유 지분을 취득한 다음에 정리하는 절차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유튜브 상단에다가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